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주식방송 UTV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테라데이터 하드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테라데이터 코리아의 구태훈 이사님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뭐 빅데이터. 네. 근데 얼핏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해외야 네.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뭐 거대 글로벌 플랫폼이 있으니까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네. 우리나라에 뭐 빅데이터가 그렇게 필요하겠냐? 뭐 그것도 플랫폼으로서 네?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가 있는지. 네. 아닙니다. 그건 왜냐면 네. 우리나라의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라고 네.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근간이 되는 이제 제조 산업을 이 가장 저희 이제 산업에서 근간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네. 이런 것들의 상품 경쟁력과 그다음에 개발 경쟁력,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네. 빅데이터가 사실 필수적이고요. 이게 경쟁도 치료해지고 이제 1등을 계속 고수한다거나 네. 1등이 되기 위해선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뭐 필수적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품목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절반을 네. 지금. 뭐 신문지상에도 계속 네. 빅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뭐 그런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그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제품 기획을 할 때 네. 시장의 수요를 금방금방 캐치해야 되는데 네. 그 시장이란 게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라든지 어떤 네. 뭐 정확성 그다음에 얼마나 또 신속성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요구가 예.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제품을 쓰는지 네. 비가 오는 데서 제품을 쓰는지 이런 또 어떻게 어떤 사람이 쓰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상품의 내구성이 네.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또 고객의 행동도 나라마다 뭐 네.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우리의 제품을 네.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뭐 구이사님은 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까 네. 그런 뿐만 아니라 네. 중견기업들도 이렇게 글로벌화가 되면 될수록 네. 구이사님 더 바빠지시겠네요. 조금 더 빅해져서 네네. 저 무게가 많이 나지 않을까. 네. 저 그림도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인데요. 네네. 예.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위치 정보 네. 또는 이제 환경 정보 네네. 또는 이제 과학 기술에 있는 모든 이제 과학 기술의 이제 이론적인 배경들이 사실 모두 이제 데이터 근간으로 이제 네. 과학 기술의 발전도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학 기술 중요한 만큼 당연히 빅데이터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빅데이터 하면 요즘 이제 하둡, 네. 또 R, 네. R은 뭐 다음번에 우리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네. 상세하게 알아보고 오늘은 하둡에 대해서 네. 일단 하둡 아까 내가 코끼리 말했는데요. 네. 예, 하둡이 왜 코끼리가 된 겁니까? 그게 상징이. 네. 뭐 그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실 거고 여러 번 이제 회자가 됐지만 네. 하둡을 이제 개발한 더 커팅이라는 네. 분의 네.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 사진에 나온 네, 분입니까? 사진에 네. 나온 분이 더 커팅인데 아들이 갖고 놀던 인형, 지금 노란색 인형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죠. 네. 우리나라는 다 뽀로로 갖고 그렇죠. 다니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데 저 인형을 그 어린 아들이 부를 때 하둡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엘리펀트라고 안 하고 예, 예. 애니까. 그래서 이제 하둡이라는 것으로 어. 프로젝트 이름 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이름으로 이제 내놓게 된 거고요. 네네.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아파치 하둡, 이제 아파치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오픈 소스 네.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 이름 네. 또는 동물 그 이미지를 뭐 피그라든지 네. 뭐 우리나라에서만 요즘에 또 타조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하둡은 뭐다라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둡은 뭐다? 하둡은 일단 자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런데 공짜이면서 그다음에 대량의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쉽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인 거죠. 분산 파일 시스템? 분산 파일 파일 시스템만은 하둡은 아닌 거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 하둡의 한 영역인 거고 네. 병렬 처리와 분산 파일 시스템 두 가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파일에 블럭 단위로 분산시켜서 그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네. 하나의 컴퓨터가 하던 일을 여러 개의 컴퓨터가 나누어서 일을 함으로써 네. 충분히 저비용의 그 비용을 가지고 많은 양의 대량의 데이터들을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하도 요즘 같이 이렇게 뭐 시대가 이제 연결의 시대, 네. 네트워크 시대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인프라가 또 안 받쳐준다면 이런 네. 좋은 사상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아파치 오픈 소스는 한 54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사실 네네. 관련성 프로젝트들이 뭐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네. 하드 코어 영역에는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과 그다음에 하드 맵 리듀스 네. 두 가지가 이제 중요 프로젝트이고 사실 이 프로젝트들은 이제 구글의 논문에서 기인해서 네. 사실은 실제로 자바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이제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맵 리듀스 프로그램을 좀 쉽게 해주는 스크립트로 피그.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돼지 돼지 그림이 있는 피그. 그 다음에 하이브. 네. 그거는 이제 SQL 기반으로 실제 하드 파일 시스템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끔 네네.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뭐 맨 마지막에 있는 마호크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을 네. 머신러닝이라는 되게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네. 하드에서 처리하게끔 해주는. 예를 들면 상품 추천 엔진인 네. 컬렉트 필터링 같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쓰게 해주는 프로젝트들.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이제 개발되고 또 이제 보완되고 계속 그 반복적인 과정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개별 프로젝트마다 네. 버전업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오픈 소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하면 80년대 때 네. 저도 이제 AI 공부했었는데 그때도 나왔던 거예요, 머신러닝이.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어떤 이런 인프라나 이런 거 진짜 받쳐주지 않으니까 네. 실제로 구현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론적인 네.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이 많이 네. 이미 80년대에 네. 많은 산출물을 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실환경에서 음. 우리들이 책을 살 때도 지금 사용되고 있고 네. 뭐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사용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미 개발은 80년대부터 됐지만 실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네.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네. 기존의 20세기 때 우리가 어떤 뭐 발견되는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과학적인 네. 것들을 그 뭔가 실제 인프라가 안 받쳐서 못했던 것들이 21세기에 이제 막 이런 것들 막 이제 구현되고 있겠네요. 이제 오히려 그렇죠? 이제 네. 또 이론적인 것에서 이제 네. 통계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샘플링을 해서 봤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는 전체 데이터를 다 보면서 그렇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죠. 된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진짜 획기적인 그저 변화죠. 예, 네.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더 그 현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반면에 새로운 이론이나 네. 그 다음에 새로운 탐색적 결과들을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이제 사회의 발전,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가져오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둡에 한번 구성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하둡 하면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여기 파란색 네. 이걸 보통 그때 뭐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아니 네. 이게 제가 표현하기는 네.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병렬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네. 병렬 시스템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일을 잘 분산시키고 그다음 일을 잘 조종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하둡이 그러면은 여러 개 뭐 몇 천 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서버급 일반 장비,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과 같은 장비에 그 여러 대를 이제 결합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네, 건데요. 네. 그걸 잘 관리하게끔 하는 구조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네임드 노드와 데이터 노드라는 걸로 크게 나눠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임드 노드는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대통령 네. 노드라고 보고 이제 백성들이 네. 일을 하는 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제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는 것들 잘 중재해주는 뭐 이런 형태의
그 네임드 노드가 어떤 중재자 또는 마스터 노드의 역할을 하고 데이터 노드는 실제 작업을 하는. 네. 그래서 매핑 작업과 리듀스 작업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 그럼 이 거죠. 네임 노드, 네. 어떤 마스터 노드라고 할 수 있는 네. 이것의 서버의 어떤 그 스펙이나 이런 것은 좀 좋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네임드 노드가 네. 그 데이터 노드보다는 메모리도 더 크고요. 사실은 이제 CPU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르게 가져가는 그런 구성을 가져가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놓고 있는 이제 어플라이언스 하둡도 네. 대부분 이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최적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을 통해서 사실 그런 이제 최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럼 아까 이제 하둡이 이제 어떤 그 생태계, 하둡만 네. 생태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예. 있는지. 하둡은 사실 54개 이상의 프로젝트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기업에서 쓰고자 한다라고 하면 네. 그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써야지 네.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배포판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데라 배포판, 오늘 이제 저희 테라데이터가 선택한 홀트록스 배포판,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배포판 형태로 각 버전들을 테스트해서 내놓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조합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관련성 있는 기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사실 하둡이나 빅데이터 기술이 기존의 DW나 또는 이제 BI의 소프트웨어들도 변화를 주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테라데이터 같은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업체 저희 또 이제 MSTR과 같은 이제 네. BI 업체들도 하둡을 당연히 네, 인터페이스하고 포용하고. 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된 네. 거죠. 세스도 마찬가지죠, 요즘.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게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 이게 다 오픈 소스들이고 네. 이런 것도 거의 영어들이잖아요. 네. 해외에서 만들려고. 네. 그래서 요즘 이런 오픈 소스 시대에는 네. 그 IT 개발자나 네. IT 기획자들이 영어를 네. 우리 그 90년대보다는 네. 영어를 좀 특히 읽는 것에 대해서는 또 능력이 더 배양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생존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네. 뭐 영어를 저도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영어가 그냥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음. 왜냐하면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집단지성으로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그러니까요. 위해서는 서로 네.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거죠. 네네. 그게 뭐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본다거나 뭐 자격을 갖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꼭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뭐 요즘 젊은 친구들 훨씬 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테라데이터가 이제 하둡을 네. 원래 테라데이터의 어떤 전체 이제 어떤 아키텍처 하둡을 하나 이제 완전 밀결합 시킨 거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밀결합 시켰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저희가 이제 30년 동안 데이터만을 이제 다뤄왔던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최초로 병렬 시스템을 만들어서 테라데이터라는 이름도 사실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네. 한 개인이 또는 한 기업이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걸 30년 그 전에 당시에는 그죠. 생각을 네. 했던 거니까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회사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빅데이터 시장에서 당연히 리더십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이런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나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얻은 그 베스트 브리드의 네. 그런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를 해 본 결과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저장과 정제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영역이 있습니다. 또는 탐색 영역이 있죠. 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 인사이트를 찾게 된 결과를 봐야 되거나 또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 영역이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수로 보면 사실은 빅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관리하는 것은 소수의 인력, 한 5명에서 10명, 큰 기업인 경우도. 네네. 그렇지만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동시 접속사가 네. 동시에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가까이. 네. 그다음에 전사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쓴다. 1000명 이상 그렇죠. 동시 접속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워크로드가 많이 다른데요. 따라서 기능이나 성능이 다를 수밖에 없고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당연히 하둡이 네. 가장 비용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은 별도의 분석 플랫폼이 네. 필요하다. 그다음에 배포하거나 또는 인사이트를 찾는 것은 이제 테라데이터가 가치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네. 해서 사실 이제 아키텍처링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던 네네. 거고요.
테라데이터가 갖고 있는 부가가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들을 잘 온라인해 줄 수 있는 환경과 펑션들 지금 조그만한 박스로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네.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하드브루는 데이터를 캡처링해서 네. 우리가 추출해서 저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시면 철광석의 그 원석을 녹이는 네. 그런 이제 아주 대량의 데이터를 네네. 가공해서 대량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네네, 그렇죠. 예, 그것들을 가공하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보면 미리 자동차를 테스트해보고 10번 테스트, 뭐 100번 테스트 해봐야 아, 이 모형이 만들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 알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작업을 탐색 또는 분석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플랫폼인 빅데이터 분석 탐색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거고 실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에서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앞서 이제 아키텍처를 좀 그림으로 표현한 지금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두빅 뭐 하나의 어떤 빅데이터 하면 하두빅 네. 거의 뭐 스탠다드처럼 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 이유가 하두빅 오픈소스 말고도 네. 하두빅 어떤 점이 좋아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일 크게는 네. 하둡은 이제 그 병렬 처리를 통해서 여러 하나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단기간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비용 하드웨어. 네. 우리가 그 집에 있는 뭐 PC급의 네. 그런 서버들을 모아서 할 수 있다라는 저비용 구조.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노드를 늘려가면서 네네. 내가 선형적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확보해 갈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특히 이제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미지나 동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둡의 가장 큰 이제 사실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서 분석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둡 파일 시스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의 HDF 바로 위에 네네. 그걸 처리하는 맵리드스가 딱 결합되어 있는 네네.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거나 탐색하거나 정제할 때 네.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 하둡이 아까 그 뭐 활용 사례가 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정제 말고도 네. 뭐 탐색과 네. 여기 인리치 강화, 네. 이니셔였는데 요 세 가지 네. 어떤 것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예. 네. 우선의 정제는 아까 이제 테라데이터가 사실은 지향하고 있는 그림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 소스, 뭐 음성, 텍스트 이런 이제 빅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서 네. 한번 1차적으로 가공을 하둡 환경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온 결과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용 환경인 EDW, 네. 데이터 웨어하우징 환경이나 분석 서버 환경에 올려서 그거를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쓰는 환경으로 배포하는 네. 이런 형태가 이제 정제 형태가 되겠고요. 네. 앞서 언급드렸던.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탐색 영역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우선에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네. 외부의 소셜을 분석한다든지.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소셜 데이터만 갖고 온다거나 외부 텍스트 데이터를 갖고 온다거나 네. 또는 설비 생산 시스템의 설비 뭐 환경 데이터를 갖고 온다거나 온도나 뭐 습도라든지 네. 진동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뭐 1년치만 모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데이터에서 사실은 우리가 탐색을 통해서 이상치가 있는 것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의 환경을 구현할 것.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연계되지는 않더라도 네. 빅데이터를 탐색하는 영역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많은 이제 분들도 소셜 아마 이용하고 계시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요를 막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좋아요 누르는 게 어마어마한 데이터 부하가 돼요. 그걸 일반 DBMS랑 해서 그거를 뭐 리드라이트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사실 NoSQL인데 그런 NoSQL을 통해서 하둡에서 가공한 정보를 네. 그 미션 크리티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화 추천, 우리가 상품 추천, 아까 페이스북에서 어떤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추천해 준다거나 네. 또 링크드인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회사를 추천해 준다거나 또 이베이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한다거나 아마존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가장 적합한 책을 추천해 준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 네. 그거에 이제 지식을 만들어주는 거는 하둡이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노에스케일을 통해서 그 실제 사용자와 네. 인터랙션을 하게끔 해주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인리치의 하나의 유스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평소 해가고 있는 어떤 비정형적인 네. 우리의 비헤이비어를 네. 잘 분석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뭔가를 제공해 준 거죠, 그죠? 네. 물론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사례들이 있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 그런 이런 것이 것들 되겠습니다. 한번 네. 실제 사례를 갖고서 얘기해야지 예. 시청자분들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 이베이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베이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오픈 마켓, 음. 그러니까 판매자와 그다음에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결시켜주는 네네. 사이트죠. 그걸 네. 통해서 수수료 매출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판매자들은 많은 상품들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품들을 올릴 때 주관식으로 많이 써요. 아, 네, 이 그렇죠. 상품은 뭐 색깔이 어떻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뭐 표준화를 이런 시킬 수가 없네. 그렇죠. 진짜 이런 오픈 마켓은 그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뭔가 분석을 하려고 하면 상품 정보에 대한 표준화가 음. 필요합니다. 네네. 또 하나는 네. 그 상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웹에서 행동하고 있을까, 음.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제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영역에서의 어. 하둡을 이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베이는 테라데이터의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고 한 테라데이터에 저장된 데이터량만 해도 한 50페타바이트 정도 네.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기업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전체 흐름. 기존의 EDW는 상품 정보와 고객 정보들을 가지고 있겠죠. 네네. 기존의 정형화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웹 비헤이비어 정보들은 사실 로그 데이터, 네.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 정보들이 있을 네.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선의 테라데이터에서 스테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둡에서 그것들을 하둡 엔진이 네. 하둡에 있는 이제 상품 정제, 최적화 분류하는 엔진들이 아까 비표준화된 정보 데이터들, 네. 텍스트 데이터, 주관식으로 된 것들을 잘 분류해서 네. 상품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네. 그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것들을 이용해서 이 상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얼마의 가격대이고 네. 그다음에 어떤 고객들이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이 상품은 주로 사게 되더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상품 단품 단위로 이걸 다 추적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베이 같은 경우에 상품은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상품이 글로벌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상품들 자체가 사실은 빅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베이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네. 막 하는 모든 행위들을 네. 결국 상품 단위로 네. 다 그걸 분류해가지고 다 이제 정제시켜버리는 거죠? 예, 표준화시켜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네. 고객에게 대응한다거나 또는 상품에 대한 어떤 수요 예측을 한다거나 네네. 이런 데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이베이의 진행 상품 관리를 다루는 어떤 식으로 분류 체계를 갖고 분류를 했는가를 판매자 관점, 그 다음에 구매자 관점으로 그런 분류 체계를 갖고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 상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고객들이 또 구매자들이 행동을 했고 어떤 스타일의 상품이고 실제로 이게 뭐 최근에 가장 그 핫한 상품인지 네.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류해 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미래에 대한 어떤 뭔가 그 판매에 대한 가이드까지 네, 그렇죠. 이제 제시하는 거죠. 이러한 네. 것들을 잘 정리해야 사실은 예측도 할 수 있고 예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좀 오해할 수는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들이 노가다성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속된 표현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환경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 노가다를 못하죠 이거. 이베이 같은 데서 네, 어떻게 네. 노가다를 하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이제 테라데이터에서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둡을 실제 오늘 주제죠 포트폴리오, 그죠? 테라데이터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네. 우선에 포트폴리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뭐냐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투자를 할 때도 포트폴리오를 잘 네, 만들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내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하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술인데 일반 뭐 예를 들어서 철강 기업이다, 네. 자동차 기업이다, 네. 전자 기업이다 이런 회사들이 바로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업이 잘 쓸 수 있는 형태로 까지 만들어 놓은 네.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는 거고 내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옵션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것을 테라데이터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시작했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시작한 것은 네. 저희라기보다는 이제 구글이 처음에 논문을 네. 두 편 2013년, 2003년도, 2004년도 뭐 맵리듀스 관련된 논문과 HDFS 관련 논문을 내면서 하둡 기술은 사실은 만들어졌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오픈소스 하둡이 실제로 나타나게 네네. 됐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사실 그 하둡의 두 가지 기술, 맵리듀스, HDFS 중에서 맵리듀스라는 기술을 저희 에스터 데이터라고 네. 하는 게 부분에 적용한 것이 2006년도,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음.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링크드인에서 쓰고 있는 아. 사례가 되겠고요. 네. 물론 또 이것도 하둡의 하나의 기술을 응용한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업이 잘 쓸 수 있도록 응용한 형태가 에스터가 되겠고요. 네. 최근에 2013년도에 저희가 이제 홀트넉스 하둡과 홀트넉스의 하둡을 테라데이터의 기존의 이제 제품과 연결시켜서 네. 기업이 쓸 수 있는 형태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아예 다 만들어서 최적화해서 어플라이언스로. 예, 그걸 이제 보통 요즘 어플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하둡을 제공하는 옵션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또는 기술 지원만 하는 네네.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내놓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 이제 네. 저희가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데이터가 어떤 제공하는 것이 네. 단순히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하드웨어나 네, 어떤 그 솔루션만 네,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서비스, 네. 서비스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네. 그러니까 제품으로 보면은 옵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분석이나 탐색에 필요로 하는 에스터를 네. 하둡의 노드와 결합을 해서 한 렉, 큰 이제 컴퓨터에다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옵션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옵션은 하둡만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테라데이터가 하드웨어를 제공하지 않고 델과 같은 이제 커머더티 서버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 유지만 네. 해주는 방법. 네 가지가 이제 제품의 옵션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하둡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개발과 교육 훈련을 네. 저희가 제공하는 컨설팅. 그 다음에 하둡을 이제 유지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하둡을 잘 기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왜냐하면 테라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인프라를 서비스를 해왔거든요. 네. 가장 높은 서비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그대로, 그 체계를 그대로 하둡을 서비스를 하는 것이 되겠죠. 네. 자, 뭐 사실 뭐 지금 리눅스 같은 경우도 네. 오픈소스들이 다 보면 이렇게 기술 지원하는 네. 또 회사들이 전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네,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테라데이터가. 자, 그러면 테라데이터 전체 이제 제품 라인업인데 이 중에서 오늘 이제 주로 이제 하둡 그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마킹되어 있는 네. 그런 이제 오케이. 저희 보면 이제 저희가 식당에 가면 메뉴가 있듯이 테라데이터 제품에 대한 메뉴 중에서 네. 두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뜯어보면 네 가지 아까 옵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네네. 잠깐 그림으로 보면 네. 다음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스터 플러스 하둡 네. 을 넣어서 어플라이언스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테라데이터가 책임을 지면서 제공하는 것.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하둡만 아. 제공하는 것. 네. 뭐 기업마다 다르겠죠. 하드하고 네. 어플라이언스 하드웨어도 같이 제공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죠?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은 이제 어플라이언스로 하드웨어까지 네, 저희가 오케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가지 옵션은 이제 델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놓은 최적화된 옵션을 하드웨어 옵션을 제안하는 것이 이제 커머디티 서버로 네네. 제안하는 것이 있고 소프트웨어 온리만 이제 제공하는. 그래서 네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그 기업군에 따라 가지고 네. 수요처가 달라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먼저 네.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나 네. 그
실제 델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네. 어떤 추천만 하는 네. 이런 쪽은 어떤 기업군에서 이걸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주로 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되겠죠. 예를 내가 들면? 직접 뭐 그 하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 SI 우리 소프트웨어 SI 회사들, 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 포탈이라든지. 예, 네. 뭐 예를 들면 다음,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삼성 SDS, 네네. 뭐 LG CNS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많은 개발 인력과 자바 프로그래밍 인력들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런 회사들은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들을 네. 추가적으로만 요구를 하지 또는 이제 하드웨어는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시고 또 기술력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구매라고 하는 것들은 어플라이언스를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조직이 작고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그런 뭔가 IT 회사들이죠. 서비스와 상관없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메인비는 따로 있는 거고 네.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거죠, IT가. 예.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기업들을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네. 이제 모든 기업이 산업마다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내부의 어떤 IT 기술력이 충분한가 또는 이제 그냥 사다 쓰는가 네. 이런 거에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4가지 옵션을 제안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여기 보통 이제 구매만 이쪽에서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또 네. 다르잖아요. 네, 거기도 맞습니다. 근데 어떤 뭐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게 또 특히 이제 하드웨어 경험해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는 하드웨어 경험하는 인력들을 유지하거나 네. 그러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네.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경우는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플라이언스가 비용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대기업 중심이면서 내부의 IT 인력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면서 또 이제 하드업을 이제 경험해 보려고 하고 하드업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기술력을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온리 형태의 오퍼링이 적절하겠죠. 네. 자, 요 표는 어떤 겁니까? 조금 복잡할 수는 네,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4가지 그 프로덕트 옵션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네, 그러니까 왼쪽으로서 제일 비싼 거죠. 모든 게 다 되는 거니까. 그죠? 뭐 당연히 예, 부가가치가 높고요. 네네.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것을 구매하는 기업이 채워넣을 수 있느냐 오케이. 없느냐 그 차이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타라데이터가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보안이라든지 가용성이라든지 네. 또는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해서 제공을 하고요. 특히 이제 기존 테라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다라고 하면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네. 기존의 테라데이터에서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인 것처럼 네네. 그런 기술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SQLH라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것들은 이제 하드웨어 코어를 만들고 있는 홀트넉스와 같이 R&D를 통해서 타라데이터 제품군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부가가치가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 그 각각의 어떤 제품 네. 잠깐 간단한 특징 네. 보도하죠. 네네.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Aster Big Analytic Appliance라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때 가장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옵션이 되겠습니다. 뭐 설치하고 하나의 유스 케이스를 데이터를 로딩해서 만들어내는데 채 한 달이 안 걸리는 네, 뭐 그런 형태가 되고요. 보통은 이제 가장 빠르게 인사이트를 빅데이터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네. 많은 통신사들은 이런 형태를 해외에서 선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하드업은 한 80%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네. 그다음 한 20%를 분석하는 용도의 노드로 구성을 해서 그 에스터 노드는 20%, 네. 하드업 노드는 한 80%, 80%. 이런 정도로 이제 밸런싱을 해서 이 빅 어널리틱 어플라이언스를 구성하는 예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분석보다는 데이터를 주로 저장해둬야 되고 가끔 분석을 한다거나 네. 또는 다른 툴로 분석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플라이언스 하드 어플라이언스로만 이제 제공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뭐
5년 뒤에는 사실 네. 5년 뒤 데이터라든지 그런 오래된 데이터들 그죠? 버리기는 좀 그렇고 네.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언젠가 분석을 예를 들어 10년치 데이터를 내가 분석을 해서 뭔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유통업체들은 한 5년 네. 이상의 데이터들은 다 지우고 있어요. 또는 네네. 이제 지우지 않으면 백업을 해놓는다고 그러는데 백업을 해놓으면 내가 가끔 분석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백업 해놓은 데이터를 다시 그렇죠. 로딩해서 다시 봐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즉시 분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하드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저비용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그런 이제 옵션으로 네. 선택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나 이런 기술력, 하드웨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좀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저비용으로 우리가 나머지 불충분하지만 좀 저비용으로 빨리 그 하둡과 같은 빅데이터 인프라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델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오퍼링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물론 이제 이 부분도 테라데이터가 각 델 하드웨어의 그 최적화된 버전과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그 컨설팅도 지원한다고 네. 했는데 컨설팅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컨설팅하시는지. 사실 이제 컨설팅도 사실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컨설팅 옵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시작하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워크샵 을 통해서 짧은 워크샵이 될 수 있고 좀 긴 워크샵이 될 수 있겠지만 워크샵을 통해서 플래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네. 실제 개발을 한다거나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네. 또는 이제 메인터넌스를 한다거나 또는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컨설팅 또는 개발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기술 지원은 서비스 레벨이 크게 보면 3가지 레벨이 나눠져 있고 물론 이제 그것별로 각각의 이제 가격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해서 네. 테라데이터가 정말 하둡에다가 정말 얻는 부가가치 중에서 이것은 정말 제일 뭐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만든 거다. 네. 테라데이터 그거 한 가지나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최적화된 플랫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네. 모 회사에 갔더니 네. 하드 배포판을 한 100번 설치를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어떤 버전과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오케이.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이 혼돈될 수 그렇죠. 있고 잘 안 엄청 맞을 많죠. 수 있거든요. 오픈소스 쪽에는 네. 특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것들 충분히 성능을 내는가라는 것들이 테스트가 미리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부터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버전 찾는데 한참 시간을 보내야 네네. 되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된 것들을 저희가 제공한다.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네. 경쟁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드웨어 단점을 많이 보완하는 거죠. 아까도 언급했던 가용성. 예를 들어서 메스터노드가 날아가 버린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용성, 고가용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네. 이런 이제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플라이언스 안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어플라이언스에서는 이제 하드 노드들이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그 시스템 운영 담당자들한테 뭐 메시지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도 네.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지원함으로써 하드 인프라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그 네. 호튼웍스 네. 이것도 코끼리 또 나오는데 네. 아까 하두 문제 그 아이가 코끼리를 지칭한 말이라는데 네. 호튼웍스에서 호튼은 또 뭡니까 이것도? 네. 일단은 웍스는 뒤에 있는 웍스는 보통 이제 네네네. 소프트웨어에 그래요. 많이 붙여요. 네네네. 보통 많이 네. 붙이죠. 네. 근데 홀튼은 이제 네. 저도 지금 방금 전에 시작하기 네. 전에 음. 저희 이제 홀튼웍스 지사장이 되실 분한테 전화를 해서 네.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홀튼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 그림책이야? 그림책? 네. 근데 거기에 코끼리 그림이 있어.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코끼리의 관련성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네. 뭐 아이공룡 둘리처럼. 네, 아이공룡 둘리나 아니면 뽀로로와 같은. 해외에서 유명한 캐릭터인가 보죠. 그렇죠. 코끼리 캐릭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들이 보는 그림책의 하나가 이제 홀튼인 네. 거죠. 자, 호튼웍스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나왔는지 네. 뭐 히스토리 좀 한번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홀트럭스는 사실은 야후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하둡도 당연히 야후에 근간을 두고 네네. 있고요. 네. 가장 최근에 구글보다 뭐 페이지뷰가 높아졌다는 얘기도 네네, 맞아요. 들리고 합니다. 며칠 전에 봤어요. 아무래도 네. 하둡을 개발할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네. 사실은 이제 11년도에 네. 야후에서 메인 그 하둡의 코어 개발하는 영역에 개발진들이 나와서 사실은 홀트럭스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시작 시점은 이제 2011년도가 됐고 11년도부터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홀트럭스 서비스로 바꿔가는 경쟁자들에서.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뭔가 홀트럭스 서비스만에 뭔가 네.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크게는 네. 역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 진영에서 54개 프로젝트들이 개발되고 기획되고 패치되고 서로 토론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아파치 프로젝트인데 네네. 그 아파치 프로젝트에 나오는 54개 프로젝트들을 기업이 쓸 수 있도록 기업이 쓸 수 있도록 테스트해서 배포판을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네. 야후에 한 4,500대 되는 클러스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환경에서 테스트를 야후에서 함으로써 실제 예, 인바이러먼트에서 검증된 실제 것을 환경에서 검증한 것을 배포 버전으로 내놓게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홀트럭스는 가장 큰 이제 기술력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책을 쓴 사람만이 정확히 책에 대해서 잘할 수 있잖아요. 네네.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맵리드스 만들고 운영해봤던 사람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홀트럭스는 야후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건가? 뭐 그런 거 투자를 했나? 그것까지는 했을 제가 것 좀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제 파트너십을 갖고 있고 네. 가장 큰 전략적 자, 파트너십에 파트너. 야후하고 테라데스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왜 낀 거죠, 이게? 첫 번째로는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그렇지. 제 2013 엑셀 버전에 보면 굉장히 이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 BI 툴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도 관계가 있고 물론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즈르라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플라이언스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등과의 연계들에 있어서의 얼라이언스가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락스페이스는 그거는 렉스페이스는 이제 오픈 스택, 네. 그 클라우드의 어떻게 보면 디펙트 표준 중에 하나인데 클라우드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에 하둡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그 하둡 서밋에서 그 하나의 세션이 발표했어요. 오픈 스택 플러스 하둡.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기술을 이제 선도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한 이제 그 파트너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밖에 안 됐지만 애플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이제 배포판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런 회사들을 홀트럭스 하둡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뭔가 회사입니다. 급성장하는 데는 뭔가 그 구체적인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가장 크게는 사실 이제 기술력, 사람에 기인하고 있고요. 뭐 하둡을 누가 만들었을까? 아까 만드신 분 이름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혼자 만든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만들겠는데 소스를 보통 오픈 소스는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소스 기여를 그걸 누가 했는가를 보시면 홀트럭스나 야후가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절반 이상 되네. 특히 코어 영역에 있어서 코어라고 하는 것은 HDFS와 그 다음에 맵리듀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오픈소스 커밋 위원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누가 이거는 배포하고 누가 의사결정하는가를 보면 그 커밋 위원도 가장 많은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어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그 말은 이제 저자라고 하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 누가 만든 거야? 라고 보면 홀트럭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프로젝트들을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한번 프레임워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식으로 좀. 물론 이제 홀트럭스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54개 플랫폼 그 프로젝트들 중에서 선별해서 기업이 쓸 수 있는 것들을 패키징해서 내놓게 됩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코어 영역에는 HDFS와 맵리듀스 데이터 서비스 영역에서 우리가 맵리듀스 프로그램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일반 그 IT나 비즈니스 유저들이 뭔가 쉽게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피그 또는 하이브라는 데이터 서비스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이제 H카탈로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영역이 되겠고 H베이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NoSQL 영역으로서 그 데이터를 큰 데이터를 그러니까 칼럼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뭔가 그런 이제 H베이스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데이터 서비스 기술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 하드업을 이제 운영하는 영역에서 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에 특히 이제 엠바리 같은 경우는 하드업하면 엠바리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나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엠바리는 왜냐하면 이제 하드업 노드를 모니터링하고 스퀘어가 발생하는지 뭐 어디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엠바리라는 거를 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술주도도 하드업이 홀튼웍스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버전을 잘 테스트해서 이런 배포판 형태로 홀튼웍스 데이터 플랫폼을 내놓고 있는 거죠. 현재로는 1.3 버전, 1.3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1.0, 1.3까지 나왔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홀튼웍스 하드웨어 배포판 버전인 거고요. 현재는 1점대 하드웨어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홀튼웍스가 기술력을 주도하는가라는 점을 본다면 이런 메인이 되는 코어가 되는 영역을 바꿔 가려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현재 하드웹의 가장 큰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또는 배치적으로 처리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드웹의 맵리듀스라는 것은 병렬 처리를 하지만 배치에 근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러면 리얼타임으로 되나요?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약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얀이라는 중간에 관리, 리소스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레이어를 두는. 그리고 결국에는 얀 위에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의 영역을 올릴 수 있듯 그 중에 하나가 대량의 배치를 할 수 있는 맵 리듀스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뭐 실시간 처리라든지 그래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수행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2.0의 로드맵입니다. 2.0에서는 다양한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실은 이제 하드업 기술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나 분석 작업들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진행형에 있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누구보다도 빨리 적용해서 기업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홀튼웍스이고 따라서 하드웹의 리더일 수밖에 없고요. 그 하드웹의 리더와 사실 테라데이터가 같이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2.0이 지금 나온 겁니까? 아니면 나올 겁니까? 예상으로는 원래는 9월을 예상했었는데 제가 그 홀튼웍스 CTO 분에게 여쭤보니까 한 10월경 이렇게 조금은 오픈소스다 보니까 좀 늦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생스기비 끝난 다음에 나오려나? 근데 이제 좀 많은 이제 기존 하드 플레이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게 왜냐면 근간이 되는 하드 HDFS와 맵리듀스의 근간이 흔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조금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좀 길어졌는데요. 자, 선생님 답변해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한 분들은 이제 이름 좀 적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Q&A 시간 하면서 설문조사 할 테니까요. 설문에 저희 응해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설문 잘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추첨해서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춘택님께서는 뭐 빅데이터 때문에 울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울어야 하는 곳.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수 데이터를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일부 샘플링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체를 다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오히려 이러니까 과거에 이제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만 보고서 전체를 추론하는 그런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또 조금은 곤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게 됩니다.
자, 정말 이런 것도 정말 그런 업체들도 이런 조심해야겠다, 그죠? 빅데이터라고 와 좋다 좋다만 할 게 아니네요. 그죠? 예, 아니 네. 뭐 그것은 이제 빅데이터 환경에서 음. 이제 그런 이제 역량을 가지고 그렇죠. 새로운 또 비즈니스 그렇죠. 모델들이 만들어질 네. 거니까요. 예. 자, 박한지님, 현재 SAP의 BW를 향후 구현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네. 레퍼런스도 궁금하고 네. SAP의 하나 대비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물론 이제 하나도 좋은 기술입니다. 인메모리 형태이고. 다만 이제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다 올린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또 이제 내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핫, 콜드, 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년에 쌓아놓긴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볼까 말까 한 이런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네.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테라데이터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경쟁적인 제품으로 저는 기술로 인텔리전트 메모리라는 걸 내놓습니다. 네. 또 인텔리전트 메모리 안에서는 그 virtual storage,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메모리에 놔둘지 아니면 SSD에 둘지 아니면 디스크에 둘지 네. 아니면 하드에 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화하는 기술들을 저희 테라데이터가 이미 가지고 있고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 하나의 기술과는 차별화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빅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재 기술로 페타데이터급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는 그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둡이나 또는 테라데이터와 같은 병렬 처리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하나를 그럼 못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써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런 이제 적절한 용도가 필요한 거죠. 저희가 이제 뭐 골프를 칠 때 아이언도 필요하고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퍼터도 필요한 것처럼 네네. 다른 용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한간주님, 하둡이 빅데이터의 분석과 탐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자료나 내용일까요? 아, 하둡이 분석과 어떤 이제 우리가 이상치를 발견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하둡의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데이터나 그것을 사용하는 거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거는 이제 하둡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바라볼 것인가, 탐색할 것인가.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아무리 좋은 도구도 잘 써야 도구로부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안무정님, 테라데이터의 분석은 어떤 분석인지, 특정 분석 서비스가 있는지, 예를 들면 소셜 분석, 교통흐름 분석, 전력 최고 소비 예측 분석 등등. 뭐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다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전력 소비다라고 하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가장 대표적인 네. 사례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네. 분석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분석 서비스를 사실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텍스트 마이닝, 그다음에 아까 이제 머신러닝 뭐 환경,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어널틱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R,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까 이제 사람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가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POV, value를 prove of value, 그러니까 밸류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것들은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되고 네. 그는 전체 산업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제조 산업에서 공정의 수율을 분석한다거나 네. 또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할 때 그 광고에 대한 그 비용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지규님,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 보안 분석 방법과 통합 보안 시스템 사례가 궁금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APT 공격 등의 침입 탐지와 위협 경감 보안 접근법이 궁금합니다. 예, 보안에 사실 하둡은 좀 오늘 주로 설명한 하둡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안에 대해서는 보안 전문 업체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보안이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권한을 주는 권한 관리를 하는 영역이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느냐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특화된 업체들과 파트너를 저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암호화
데이터를 이제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암호화 기술들이 필요한데 일반 하드웹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암호화하면서도 내가 데이터 분석이나 서비스를 할 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네. 성능 저하가. 네, 그런 이제 것도 저희가 이제 파트너를 갖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드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런 에코시스템을 기업이 쓸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례와 그다음에 패턴, 파트너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네. 네. 구태훈 이사님 좀 이메일 주소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로빈이고요. 네. ROBIN. 그다음에 닷 하고요. ROBIN 한 다음에 네. KOO 점하고 KO입니다. 점. 네. KOO. 그다음에 골뱅이 테라데이터.com입니다. 네. 네. 자, 제가 여러분 지금 구태훈 이사님 그 이메일 주소 제가 네. 여러분들 지금 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지만 보다 더 나중에 자세한 정보라든지 또 지원 같은 것들은 나중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박종수님 네임노드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노드 수는 몇 개인가요? 지금 하나의 네임노드 형태 한 클러스터다라고 하는 게 보통은 원래 이론적으로 무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그건 좀 기술적으로 다른 것 같고요. 1000여 대에서 4000대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조금 그 부분은 숫자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기술진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김종환님 네임노드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네임노드 이중화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배웠는데 이 부분이 기술 해결이 되었는지요? 현재 1.0 버전에서는 디폴트로 그 아까 이제 어베일러빌리티를 위한 그 어떤 이중화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들을 보완하는 기술들이 실제로 기업에 쓰고 있고 실제 이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을 저희가 테라데이터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드 6.0이나 이제 향후 프로젝트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것들이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기본 오픈소스 아파치 하드웹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기업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할 때 그런 아키텍처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류성민님 교육기관인데요. 빅데이터 이용 상위에 교육에 관한 이용 순위가 매우 낮은 것을 빅데이터라는 책에서 봤습니다. 이유가 있는지요?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질문의 의도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별로 없다라는 거에 사실 기인하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런 오늘 소개드린 테크놀로지적인 어떤 또는 아키텍처적인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사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통계적인 분석 방법들 이런 것들에 익숙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 한꺼번에 가르쳐 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현재는 많이 이제 그런 트레이닝이 생겨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유진호님, 제품 품질 개발을 연구 중인 제조사인데요. 새로운 SNS를 활용해도 뚜렷한 마케팅이나 기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기획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들과 이제 제품 개발은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첫 번째 품질을 말씀드리면 해외나 국내 팔고 있는 제품들이 어떠한 품질의 문제가 발생을 할까라는 것들은 사실 클레임 데이터로부터 먼저 알 수 있죠. 현재는 또는 콜센터에서 또는 SNS상에서. 근데 문제마다 좀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먼저 나오는지가. 사실 저희가 최근에 POC를 해본 결과는 각 채널마다 문제 증상마다 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 이제 소셜이나 이런 외부에 있는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것, 내부의 클레임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업에마다 그 제품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품 개발입니다. 니즈가 있어야 사실은 정확한 시장을 보고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니즈를 캐치하기 위해서 소셜이나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 또는 습도가 어떤 지역에서 전화기를 핸드폰을 쓸 때 이럴 때마다 제품의 내구성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 지역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제품의 컨피그레이션을
지역마다 좀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런 이제 제품 기획력을 가져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고요. 자, 이사님 시간이 지금 많이 네. 없기 때문에요. 답변 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질문자가 많거든요, 지금요. 예. 또. 자, 하수구님,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측면 특성은 테라데이터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네. 아마도 분산 컴퓨팅 개념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형태에서 수평적 증설 시 기존에 네. 가진 데이터에 대한 재분산이 필요할 것이고 네. 이를 위한 대책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네. 아까 설명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네. 좀 가장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고요. 네네. 말씀드리면 타라데이터도 사실 병렬 시스템입니다. 근데 타라데이터 아키텍처는 네임드 노드, 즉 마스터 노드가 없습니다. 네. 각각 분산 자치를 네.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하드분 네임드 노드가 그렇죠. 있고 분산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평적으로 증설을 하다 보면 재분산을 해야 되는 근데 타라데이터는 자동으로 재분산을 해줘요. 네. 그게 이제 성숙된 소프트웨어고 성숙된 소프트웨어는 30년 동안 그런 영역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기업이 사용할 때 노드 단위 증설을 하게 됐을 때 네. 재분산할 때 다운타임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재분산 자체를 자동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타라데이터 데이터베이스는 제공을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하둡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 또 하둡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강성님, 구축 참조 모델이나 방법론이 있는지요? 네, 저희가 하둡에 있어서 아까 서비스 저희 컨설팅 서비스의 메뉴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희 대부분 반복론을 갖고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네. 특히 하둡과 관련돼서는 하둡에 있어서 기술 적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분석을 하는 방법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가 이제 컨설팅 서비스의 메뉴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장원님, 오라클 엑사데이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엑사데이터하고의 비교는 지금 홀트넉스나 하둡 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기존의 타라데이터의 중저가 형태의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조금은 그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엑사데이터는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를 스토리지 영역만 분산해서 하는 것이라 약간 하이브리드 포지션이 다른 거죠?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주로 설명드린 하둡과는 좀 많이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네. 자, 박현주님, 배치로 맵 리두스가 작동한다고 하셨는데 대량 쿼리시 현재 1.0에서는 배치당 스레시홀드 설정이 불가능한지요?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홀트넉스의 기술 지원이나 이런 메인 기술 지원들을 받아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민수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데이터 관련된 많은 역량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제 해커와 같은 정신, 그러니까 즉 집요하게 그 데이터를 추적하고 결과를 쫓아가려고 하는 네. 노력, 또 창의력,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박현주님, R에 대한 지식 여부는 어떤 상황이 필요한 건지요? R은 사실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 하둡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둡과 짝꿍이 돼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R은 많은 알고리즘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네. 그 R을 하둡 환경에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타라데이터도 타라데이터 R과 같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R을 아까 이제 에스터라든지 하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도 또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관원님, 배치 처리를 하면서 HDFS에 라이트도 할 수 있는지요? HDFS에 배치 처리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라이트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드 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워크플로우로 제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뭐 탈란드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오픈 소스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순차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박한지님, 하둡은 일반적으로 로그 텍스트, 이미지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장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OLTP 환경에 적합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OLTP 환경이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인리치의 유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개인화 추천한다는데 단지 하둡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둡에 있는 노에스큐엘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 인터랙티브하게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HDFS에다 바로 뭐 맵리드 작업을 하는 이런 배치성이 아니라 별도의 거기서 나온 결과를 노에스큐엘 기술을 이용해서 네. 그 활용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LTP 성격으로. 이영복님, 네. 빅데이터도 백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백업도 하기 어려워서 버렸던 데이터를 사실은 빅데이터로 쓰고 있는 거라 제 생각에는 빅데이터를 다시 백업한다는 것은 좀 돈이 너무나 많은 네. 기업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홍현미님,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아무리 통계 부분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각 산업별로 전문적일 수는 없을 텐데 네. 과연 최적의 분석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가가 모든 산업 난리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산업별로 특화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현장에 있는 도메인 난리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네. 그분들과 네. 좀 어떻게 보면 산업과는 무관하게 전체 통계적인 마인드나 아까 데이터 사이언트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코워크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현업의 참여가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설비를 뭐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라든지 뭐 큰 기업에 설비를 네. 담당하고 계신 분들 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알고 있는 걸 데이터로 찾는다. 사실은 이제 좀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네.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능력을 사실 따라가기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분들의 난리지나 의견 방향성들이 반영이 돼야 빅데이터 분석도 가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정현님, 중소기업에서 경험도 없고 인력도 네. 부족하고 예산도 많지는 않은데 빅데이터 세상에 올라타고 싶습니다. 테라데이터는 이러한 중소기업체를 지원해본 경험이 있는지요? 물론 성공 사례가 있나요? 답답한 질문 올립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위한 저희가 이제 지원 체계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제품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물론 이제 테라데이터라고 하면 뭐 많은 시장에서 네. 비싼 제품 또는 대기업 큰 기업들만 네네. 제공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뭐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지 네. 그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식님, 테라데이터의 하둡을 이용해서 상품과 연결시키려면 네. 아마도 개인정보 데이터들을 이용해야 하는데 네. 개인정보 이용 시 법적으로 저촉이나 제한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사실 저도 이제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정보는 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인 거죠. 네. 그래서 정보인데 그것들은 이제 보호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미리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분석한다 해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네. 거고 다른 회사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환경들이나 보호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하둡과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도 당연히 암호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기업에서 쓰려면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뭔가 아픈 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모 기업에서 네. 개인정보 문제가 사실은 불거져서 프로젝트의 추가적인 프로젝트들을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를 더 많이 네. 하게 됐어요. 그리고 좋은 기억이네. 예, 그리고 좋은 기억이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법률사무소의 분들하고도 미팅도 여러 번 해보고 네. 또 뭐 관련 보안업체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서 그런 이제 부분에 이제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은 이제 빅데이터 문제에 있어서는 빅이 사실은 크다 말고 무섭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네. 빅브라더 그렇죠. 이런 그리고 그렇죠. 또 그런 세상이 올 걸로 사실 예상이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 개인의 정보는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고 그거를 위한 체계나 준비가 법률적으로 준비가 되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는 걸로 하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들은 여러분 지원이라는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 아까 알려드린 게스트 구태훈 이사님한테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오늘 그 질문 잘한 분들 네. 먼저 질문 잘한 분 몇 분 불러주시고 제일 잘한 분 한 분 맨 마지막에 불러주세요. 네. 네. 아까 이제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네. 사실은 박한진 아까 이제 인메모리 관련해서 메모리로 물어보신 분, 네. 오준택, 그다음에
오준택. 오준택. 네. 예, 그다음에 오춘택. 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게 좀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 네네. 없이요. 네. 그다음에 안수정? 안무정. 네. 예, 네. 분하고 그다음에 이관우 분.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된 질문하셨던 이제 서정연 분. 네, 서정연. 그다음에 제일 잘하신 분은 네. 좋은 점을 생각하는 오광석 분. 오광석. 예. 네. 그렇게 오광석님 질문 짧았는데. 예. 짧고 진하게. 네. 자, 오늘 그 박한진, 오춘택, 안무정, 이관우, 서정현님께 오늘 그 스타벅스 기프트권 보내드리겠고요. 질문 잘한 걸로 또 오광석님은 저희가 아까 송중기 백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이분들은 지금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핸드폰, 그다음에 이름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친 걸 하죠. 네. 네. 지금 하드업이 사실은 아까 제일 첫 번째 그림이 좀 같이 보면 또 이런 그림이 했는데 모든 기업이 사실은 하드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하드업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뭐 우리는 인력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또는 잘 몰라서가 아니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좋은 다양한 관점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번에도 좋은 더 컨텐츠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